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오늘 영상을 짧게 제작하려고 하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 예상합니다. 이번 중동 이슈에서도 역시나 비트코인은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12%에 찍혔고요. 하락이 100K를 살짝 뚫고 내려갔다가 말아 올리는 형태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무려 중동 전쟁, 미국도 참여할 수 있고 다른 나라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고, 유가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12%라는 정말 이례적인 하락을 기록한 편입니다. 이렇게 낮은 하락률은 사실 근데 예견된 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그리고 24년도 전체에도 다른 시기랑 다르게 이례적으로 낮은 조정률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사실 첫 번째 나오는 도미넌스는 이전 영상에서 정말 상세히 풀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만 설명하려고 하고요. 현재 도미넌스는 저점에 있다라기보다 고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높기 때문에, 즉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은 상태고 영향력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알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연쇄 충격을 주고 또다시 비트코인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라는 아이디어가 최근자에 증명됐으면 유지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 시즌의 연쇄 하락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해당 아이디어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또는 의견이 더해지는데, 현재 도미넌스는 우상향이며 이미 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위험 요소, 흔히 말하는 떡락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위험 요소 하나가 제거된 상황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수요라는 것은 사실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라고 말하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순수 수요를 말하는데, 이 ETF 자료를 25년도 전체를 까보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그 비트코인의 하락에 나왔던 1분기처럼 2, 3, 4월에 물량이 유출된 걸 알 수 있고, 2월 달에는 1.5조 그리고 1조 이상이 빠져나갔고, 이게 안 좋다면은 사실상 비트코인의 큰 하락을 면할 수 없는데, 이번 하락에서도 또다시 ETF에서 물량이 이런 식으로 유출됐다면 하락을 면할 수가 없는데 왜 올라갔을까요? 그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도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 ETF 물량이 유입되면서 신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주목했던 게 고점을 찍었다라고 평가를 했던 게 이 기간이고, 사실상 비트코인 ETF는 두 달 동안 전체 물량의 한 30%, 정확히 27%가량이 유입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신고점을 계속 갱신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은 새롭게 등장했다 또는 차트로 좀 처음 본다라는 부분인데, 캔들이 비트코인이고요. 분홍색 또는 빨간색이 이더리움입니다. 이 차트에서 24년도 들어서 이 부분부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상승량을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격차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좀 벌어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비트코인이 나오고 이더리움이 15년도 말 그때부터 등장했으니까 9년 동안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9년 동안 지켜왔던 패턴이 현재는 깨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에서 봤었던 비트코인 ETF로 인한 이 매수세로 만들어진 격차가 이더리움 비선호 현상, 상대적인 비선호 현상을 만들었고, 이 부분이 알트코인을 지배적으로 약세로 만들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짧게 최대한 간략하게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이게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장에 대한 환경 분위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투자는 미래 가치에 대한 책정, 평가, 산정이지 이 현재 분위기에 찌들어서 내리는 평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현재 분위기에 찌들어서 비트가 조금 내려갈 때마다 설레발 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더가 안 올라가니까 이더 망했다, 그리고 알트장 안 온다라고 할 수 있고요. 비트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만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재 분위기잖아요. 현재 분위기. 그렇다고 이게 미래를 증명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를 증명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세 가지를 다시 반박을 해볼게요. 현재 ETF 물량이 올라가고 있고 물량이 축적되면서 신고점이 갱신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과거랑 다르게 이런 구간과 다르게 신고점을 갱신하지 않는다, 캔들이 고점을 뚫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뭐 약간 불안정한, 거시에서 불확실함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대로 ETF 물량이 계속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면은 사실상 비트코인은 버티다 못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상 ETF가 쌓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신고점이 갱신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에서 이더가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 지금처럼 약간 격차가 벌어지고 이더 망했다라는 이런 소리들은 오늘날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주로 해석하는 게 21년도 이런 비교적 최근 시즌이었던 21년도 20년도를 예를 드는데, 그때 말했던 20년도에도 이더리움은 장세를 받기 전에 이 구간에서 증명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여기도 그렇죠. 이 구간도 비슷할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나중에 증명하게 되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회복장 시기, 이런 시기에는 조용히,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조금씩 변동성이 생기다가 조금 따라가고 나중에 그냥 한 번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장세를 받기 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조용하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격차도 나기도 하고요. 상승률이. 그래서 지금 구간이 이런 구간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과거랑 똑같이 상승량이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 올라갈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현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 보이다가 정세가 표출되면은 한 번에 우직하게 올라갈 거고요. 4,000달러랑 5,000달러를 기점으로 그냥 무조건 촉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발생됐던 게 지난 24년도의 불장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에서는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그 불장, 촉발되는 영향력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트장이 안 나온다라는 결론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구간에서는 비트가 선호되고 있고, 앞으로 비트가 비선호되는 구간,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갔어요. 10억에서 11억을 만드는 것보다 이더리움을 그냥 2배 만드는 게 더 쉬운 구간, 그 구간이 비트코인 비선호 구간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구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장세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과거랑 똑같이 그냥 이 가격은 싸네, 이 가격은 비싸네, 여기까지 와야 되나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나중에 되면은 그 구간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지금 충분히 가격이 비싸고 적당한 가격이라고. 비트코인으로부터 유동성이 이더리움으로 흘러가고요. 이더리움을 흘러갔던 유동성이 또다시 그냥 여러분들 지루하게 들었을 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시작을 안 했다라는 얘기고, 현재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태니까 돈 되면 매집하고요. 알트코인 그냥 들고 있으면 위에서 봤었던 이더리움이 구도대로 상승이 실현되고 기다리시다 보면 다 보상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가정한 것도 있고 팩트도 있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말했는데, 결국에는 제 주장이 맞았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미래를 봐야 되고,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현재나 미래를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상승을 미래를 말하는 거고 하락은 현재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 말이 틀리려면 이 모든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유동성이 시작되는 비트코인이 떡락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2년 반째 상승 중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그 하락마저도 그 구성을 만들고 있고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10%, 20% 비트코인이 떨어지더라도 쇼충이들이나 보고 있는 빅쇼트는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순간부터는 돈 벌려면 끈기가 필요하고요. 그냥 어줍지 않게 20년도, 21년도부터 들어와서 이 시즌 그냥 사람들 하니까 이 시즌부터 들어와서 과거에는 어떻고 지금 현재는 어떻고 이런 소리 듣기보다 그냥 오랜 기간 시장에 살아남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과거 몇 개월 전도 그렇고 다 똑같이 지금 시장에서 불신론자들이 말하는 말들은 항상 들어왔던 말이에요. 여기서 들었던 게 아니라 여기서도 들었던, 무려 8년째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다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